안녕하세요. 콩쌤의 사회강의 2탄 2부로 돌아왔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제 삼국시대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아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는 일도 달랐고요. 입을 수 있는 옷도 달랐고요. 집의 크기와 모양도 아주 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용하는 그릇도 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귀족들은 높은 관리입니다. 높은 관리가 돼서 관직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고요. 땅을 많이 다 차지하고 노비도 예, 많은 노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기와까지 올려진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집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직에 이렇게 오를수록 색깔 다른 거 있죠. 예, 관직이 올라갈수록 다른 색깔의 옷을 어, 착용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여기 큰 그림을 이제 확대를 한 건데요. 그림 사람이 두 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엄청 크게 뭐 거인처럼 나오고요. 한 사람은 무슨 개미 콧구멍만큼하게 작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이 큰 사람은 아마 귀족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평민들. 자, 입을 수 있는 옷 다르죠. 평민들은 아주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 평민들은.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면서도 보리, 조 이런 잡곡들을 먹었고요. 그리고 옷을 보면 베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초가집에서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됐고요. 그다음에 나란 일에 뭐 성곽을 쌓는다든지 뭐 궁궐을 짓는다든지 이런 나란 일, 또 뭐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신분 단어인데 노비입니다. 노비. 여기 보니까 그릇도 다르죠. 귀족들은 아주 고급 멋있는 장식된 이런 그릇을 썼다면 평민은 흙으로 지은 토기로 만든 어, 그릇을 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죄를 짓거나 사람이 죄를 짓거나 뭐 전쟁 포로들을 노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족들의 그런 농경지 땅을 경작했고요. 그다음에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노비들은 사고 파는 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의 그런 문화의 특징, 생활 모습을 또 잘 볼 수 있는 것은 무덤입니다. 이 그림들이 다 나온 곳이 다 무덤인데요. 어, 그 고분이라고 합니다. 고분. 이 고분이란 말은 옛날에 만들어진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이 안에는 유물과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고구려의 무덤 고분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제 이 방식은 처음에는 돌만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린 무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돌로 방을 만듭니다. 돌로 이렇게 여러분 사는 집 방처럼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어, 이렇게 벽화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렵도 진취적인 기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강인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무용도 그림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행렬하는 모습 아주 장렬한 아주 장대한 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속들 춤을 췄구나 이런 옷을 입었구나 뭐 어떻게 사냥을 했구나 어떻게 행렬을 했구나 귀족들이 어떻게 행렬을 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제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도 그 고구려 마찬가지로 처음엔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제 도읍을 이제 위례성 서울에서 웅진 공주로 옮긴 뒤로는 고구려 똑같이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로 흙을 덮은 무덤 고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드는 방식이 유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우리가 한번 나중에 가볼 무령왕릉이 있는데요. 여기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 내부인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90년 이후로 들어갈 수 없는 보존을 위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다른 벽돌과 다르게 내부를 이렇게 벽돌로 쌓았어요.
그 돌로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벽돌로 쌓았는데, 이게 그 중국의 무덤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 나온 그 유물들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면서도 이 섬세한, 이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아주 섬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 유물들, 뭐 금귀걸이, 금제관식, 금뒷꽂이, 금제관식, 또 석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백제의 독창성도 발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라의 고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신라의 고분은 처음에는 나무로 방을 이 사람들은 나무로 일단 방을 만들었어요. 돌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돌을 쌓습니다.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아주 거대한 무덤들, 아주 독특한 무덤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무덤들에서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장신구, 뭐 금관, 그 다음에 뭐 금제관식, 천마총, 장리 천마도, 이런 거, 허리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화려하게,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야를 보면 이거는 철제판 갑옷과 투구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야 금동관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철제, 아주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이, 이 사람들은 무덤을 이렇게 산등성이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여기 보면 이제 가야의 이 무덤들이네요. 이 산 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통일 이후도 그런데 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들은 아주 비슷하게 가지고 갑니다.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커졌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신당서라는 책이라든지 나무 주사위, 그리고 초심지 가위, 금동으로 만든 초심지 가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 또 이 귀족들이 놀았던 이 장소가 연못인데요. 이게 인공 연못이에요. 그래서 경주 동궁과 월지, 이런 곳에서 놀았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초심지 가위, 여러분 촛불 심지 가위가 여기서 발견됐고요. 나무 주사위 노는 거잖아요. 갖고 노는, 뭐 점을 치기도 하지만 갖고 노는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놀이터였다. 어른 귀족들의 놀이터였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곳을 통해서 보면 이제 대부분의 귀족들은 금성에서, 원래 이제 경주죠, 경주. 도읍인 금성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말하는 서울에서 다 거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토지는 물려받습니다. 귀족도 그냥 부모님이 귀족이면 내가 귀족이 되는 것처럼 토지도 대대로 물려받거나 국가에서 공을 세우면 주기도 합니다. 그 노비도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죠. 그리고 숯불로 지금 밥을 먹고요. 아주 큰 집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민들의 생활 모습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뭐 효녀 지은이 이야기라든지 신라 문서를 살펴보면, 그래서 그 세금을 납부했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군사훈련이나 궁궐이나 성곽 짓는데 동원이 돼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귀족들을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이제 통일이 된 이후에 당의 옷차림이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왕공이나 귀족의 집, 사찰, 관청, 지붕 등은 기와로 이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평민들은 어렵기 때문에 초가집이나 흙 또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서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교도 이렇게, 불교도 이 두 분이 이제 신라 시대에 통일된 신라 시대, 통일 이후의 신라 시대의 유명한 승려인데요.
이분들은 무엇을 했냐면 불교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라가 노력할 때 평민들에게도 불교를 보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민들도 뭐 귀족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불교가 평민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평민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신라가 교류했던 통일 이후에 신라가 교류했던 당도 불교 문화권인데요. 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제 교류하면서 불교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 발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해 유물들입니다. 발해 유물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땅이 워낙 넓었잖아요. 땅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땅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논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서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그 발의 성토에 보면 이제 콩, 이렇게 탄, 콩, 메밀, 보리, 수수 등이 발견됐고 농기구도 있고요. 조장 창고도 발견돼서 이 사람들은 잡곡을 먹었구나, 여러 작물을 먹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해산물도 먹었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가축을 키우는 것도 발견돼서 가축을 기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기, 우리가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토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토기도 다양한 형태의 토기, 그리고 이런 모양의 자배기, 쟁반 같은 급식판 같은 이런 자배기, 구름 모양 자배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흙으로 만든 그릇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궁전들은 굉장히 신라와 마찬가지 화려하게 기와를 이렇게 지붕이 이었고요. 평민들은 땅 위에나 반지하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발해 귀족들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유민들이니까요. 당 문화, 자기 북쪽에 있는 당 문화에 영향을 받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여기 정여공주 무덤에 나온 발해 사람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비녀를 꽂고요. 또 빗을 꽂아서 장식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몸을 꾸민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해도 이 불교를 아주 중시했는데요. 이렇게 남아있는 불상, 이런 두 부처가 함께 있는 이불병자상이라든지 연꽃무늬, 아까 고구려도 이 연꽃무늬가 있었죠. 연꽃무늬의 수막새, 그리고 벽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교를 아주 중요시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불교에 대해서 통일 이후의 신라는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하고 삼층 석탑을 이렇게 멋지게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탑이죠. 그리고 석굴암을 만들어서 정말 굴 안에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층 석탑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 불교 경전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발전했구나. 여기 보면 또 경주에 가보시면 이 절벽에, 이 절벽이잖아요. 떨어지면 절벽에다가 삼층 석탑을 쌓거나 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바위를 뚝 쪼개가지고 여기에 마의 불상군, 이렇게 불상들을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불교가 아주 발전했구나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발해 석등이라든지 이건 불교 문화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석등을 통해서 불교가 발달된 것도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무덤 이게 정여공주 무덤에 그려진 인물 벽화. 아까 여러분 쭉 봤던 이 사진이 여기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해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